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그죠? 이 꼬인 매듭, 삼성전자 풀리는 것 같고, 공모주 도박판 이제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투세죠, 금투세. 금투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풀리지?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금투세가 지금 우리가 봐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그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죠? 민주당의 강력 지지자들 전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금투세랑 뭔 상관이 있는데, 오만 이야기 다 있었고, 민주당 인사들은, 그죠? 금투세 때문에 빠진다고 확신이 들면, 그죠? 뭘 했습니까? 하락 배팅 쳐라. 조롱. 그게 지금 현실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식이 어때요?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말도 못하죠. 숨도 못 쉬죠. 주변에 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저랑 같이 어떤 논쟁을 펼쳤던 이런 사람들 지금 말도 안 해요. 주식도 그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그죠?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아직도, 그죠? 정신 못 차리는 거 있는 것 같죠?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 지금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국은 그 11월 5일,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펼쳐지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원칙은 대통령 선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자 주의인데, 지금은 금투세 때문에 이미 주식은 절대 사지 말고 대기를 하자 입장이니까, 금투세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는 이미, 그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 금투세가 제일 답답하죠. 언제 할 건데. 그죠? 언제 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히 그냥 뭔가를 있는 것보다는 저는 끝없이 뭔가 가능성을 찾자주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도 주식 폭락한 거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폭락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안 보고 있으니까 실제 기회가 왔을 때도 다 놓쳤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많은 손실이 있지만, 급한 돈 아니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묻어도 올 연말 배당받지. 묻어도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현금을 어떤 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내가 활용을 할까? 저는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희망은 잘 안 보이죠. 일단은 보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 인사들, 요즘은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하면요, 잘 받아줘요. 그죠? 잘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이래 전해서 이래 물어보고, 왜 금투세 찬성을 하느냐, 너 죽을래, 어쩔래, 온갖 욕을 다 해도 그냥 직업 특성상, 물론 본인은 아니죠. 본인이 아니고 보좌관들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막 해명을 해줘요. 이렇다. 민주당에서 제가 한 전화를 좀 돌리보고 한 그쪽 부분에서 느끼는 건요, 앞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이제는 뭐다? 새해 예산안하고 금투세하고 결부시켜 놨어요. 보통은 어떤 예산이라는 건 뭐죠? 정부에서 내년에 25년도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국회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정부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가서 인사를 해요. 성인 부탁.
우리가 600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예산 600조 꼭 필요하니까 깎지 말고 그냥 승인 좀 해달라고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러 가는 거죠. 물론 국회를 뭐 존중합니다 이런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 실상은 뭐 그냥 도장 잘 찍어달라 뭐 그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관례라 해야 되나 약간 정치적인 어떤 관례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쭉 해왔으니까. 그전에는 안 했어요. 예전에는 보면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김시대라 그러죠. 삼김시대. 그때는 이 당 대표라는 게 여당 대표, 야당 대표라는 게 어떤 상징성이 엄청 커요. 파워도 크고, 뭐, 거진 1인 독재, 이 정도로 강력한 권한이 있었어요. 뭐, 인물도 그만큼 어떤, 뭐, 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못 했죠.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제왕적,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야, 까라면 까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니까 2013년? 한 요맘때죠. 요때, 박근혜 대통령이 새 예산안, 그때 뭐 짜고 할 때 갔어. 시정연설을 했어요. 시정연설을 해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요래 돈이 필요하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 이게 어떤 예산안, 어떤 승인 관련된 시정연설 이거 시작이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 관례처럼 계속 흘러왔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래 다 참석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의례적인 뭐 어떤 당연히 해야 될 대통령의 직무처럼 관례가 뭐 그런 식으로 흘러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이번에 보면, 그죠? 22대죠, 22대. 22대 그 국회 개원했을 때, 그때 9월 2일인가? 그 국회 개원했죠. 근데 국회 개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가 개원하는데. 불참. 이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그죠. 우리가 막 어떤 약간 무슨 무슨 공화국 하고 이걸 흘러올 때는 뭐 군부 독재다 뭐다 말이 많았죠.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1987년 그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거든요.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나면서 그죠? 제왕적 대통령 이런 게 좀 많이 소멸했죠. 대통령 권한이 많이 축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탄핵당하죠, 탄핵. 그만큼 국회의 어떤 파워도 커진 거죠. 어찌 보면 진정한 뭐 상권 분립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국회 개원하는데 불참했다? 그거 제 기억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유일한 대통령. 국회 개원했는데, 직선제 이후에 국회 개원을 빠진, 참석 안 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죠. 소통, 대화를 안 하는 소통 부재, 이게 문제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주식쟁이니까, 그죠? 주식쟁이니까 정부, 여당, 야당 적당히 쿵짝쿵짝 궁합이 맞아야 검투세도 빨리 해소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검투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뭔가 끝없이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맥 빠지죠. 지치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참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에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에이씨 주식이 뭐고 다 때려치워. 확 다 팔아버려요. 전부 손절치고 그 남아있는 돈 에이 이제 주식 안 해. 아니면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안 봐. 이런 생각으로 다 팔아버려. 삼성전자 사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조금 올랐다 조금 빠졌다 지겨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망한 거. 인생 뭐 있나? 한번 배팅 쳐요. 그러면 동전주, 이상한 거, 바이오, 아니면 신규 공모주, 거기서 인생 뭐 있나 하고 한번 배팅 쳐요. 심하면 신용미수까지 치면서. 그러면서 그냥 깨끗이 말아먹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보통 망하는 사람들의 수순이에요. 경험치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는 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멘붕 오겠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금투세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아마 다음 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또 일주일 흘러가면 또 지치면 아마 다음 주는 가능성이 보이니까 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죠? 한 12월 달 돼봐야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에이씨 인생 뭐 있나? 이래 가는 거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아마 다음 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끌고 참고 가다 보니까 한 달 지나는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 지나는 거예요. 한 번씩 그죠. 요즘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여러 어떤 그냥 상담 메일, 심리적인 상담 이런 것들 막 메일도 많이 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주식, 어쨌거나 매매는 그진 십몇 년을 했는데 주식을 하면서 계좌에 현금을 들고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사본 건 처음이라고. 처음에는 미치고 한장하겠더만. 근데 이제는 서서히 보인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 주를 사봐라. 지금 이 주식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정말 좋다 싶으면 한 주씩 사라. 왜? 한 주씩 사면 거기에 수익률이 표시가 된다. 그럼 지금 내가 내 눈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한 주를 매수하고 한 달 후에 두고 보자. 금투세가 중간에 빵 해소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한 달 후에 한번 봐라. 수익률이 어떻는지.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느껴야 된다. 내가 조급하다고 주식시장에 받아주는 게 아니다. 항상 내가 주식시장에 맞춰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한 주씩 사고 지켜봐라. 근데 한 달 지나고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죠? 토론을 잠깐 했죠. 처참하다. 진짜 바닥이다 생각하고 50%가 빠졌는데 그 50%가 빠진 거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질 거 있나 하고 한 주를 샀는데 마이너스 30% 40% 거기서 더 빠졌다. 그죠? 무섭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얘기했죠. 그 빠지는 원인을 찾아라. 그 주식이 빠지는 원인을 전부 곤란해가 찾아가지고 그 주식의 실적은 좋은데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빠진 주식들, 그런 주식은 나중에 급반등한다. 왜? 악성 매물이 자동 소멸되고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후에는 10% 20% 올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서 팔지도 못한다. 그래서 매물 없이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열심히 체크해둬라. 체크해두고 목록을 만들어서 만약에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딱 나오면 바로 이런 주식을 따라락 사놓고 기다리면 다른 주식 10% 나올 때 얘는 20% 30%씩 오른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보다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요, 대통령은 국회 개헌 최초로 1987년 이후에 최초로
개원할 때 참석도 안 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어요. 소통을 안 해. 여당, 야당 서로 대립가. 정부도 대립가. 그러면 여당 대표하고 정부하고도 안 맞아. 대통령하고도 안 맞아. 여당, 야당은 본능적으로 싸워야 돼. 지금 그런 시국이죠. 암울해요. 이 상황에서 검투세가 해소될까? 어렵겠죠.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지금 이번에 계속 요구하는 게 뭐죠? 국회 개원하고 지금 말하는 거. 국회의원 그 홈피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민주당 뭐 의견 이런 거 쭉 보면 딱 하나예요. 아니지. 하나가 아니구나. 몇 가지 정책이다. 한쪽 같아요. 정부 긴축 재정 쓰는 거. 그 다음에 감세 정책 하는 거 비판해요. 감세 정책. 부자 감세라고. 금수저 우대라고. 심해요. 그런데요. 미국은 어디는 참 뭐 반도체 공장 짓고 뭐 짓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난리를 지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왜 대기업들 우대해 주냐? 왜 부자 감세해 주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냐? 갈구죠. 갈구다 온갖 그죠 프레임 씌워가지고 구속시키고 교도소 집어넣어버리고. 저라면 싸그리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버리겠어요. 여기에는 그죠? 뭐 국뽕을 떠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대해준다. 온갖 보조금 다 줄게.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한국은 어때요? 공장 지으려면 지역 주민들 와서 데모하고 민원 넣고 정부에서는 이거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려면 전기가 부족하다. 이거 해소해달라. 가면 국회에서 막 전부 나가리 시켜버리고 공업용수 부족하다. 물이 있어야 된다. 물 해달라. 하면 막 서울 경기도 뭐 이쪽 저쪽 해가지고 막 싸고 샀고 뭐 주네 못 주네 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현실. 미국에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었으면 우리나라 많은 젊은 친구들이 10,000명, 100,000명 일자리가 아주 좋은 고급진 꿈에 그리는 삼성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받고 취직을 할 수 있는 이 일자리가 평생 갔을 건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중소기업들, 그 주변에서 하는 자영업자들 다 그죠? 사라진 거예요. 현대도, LG도, 삼성도, SK도 온통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 그거 따지면요. 우리나라 웬만한 신도시 하나는 생겼을 거예요. 100만 명, 200만 명 먹고 살았겠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왜 어렵겠습니까?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해외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부자 감세 밀어붙이는 거예요. 금투세 똑같아요. 주식하는 아들 돈 많잖아.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원금 보전해서 이자를 받는 거랑 주식은 손실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도 금투세.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많은 그죠 돈들이 다 빠져나가요. 국장 아직도 하냐 하면서 다 빠져나가요.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에 주식 전부 다 이동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공모주 도박판 주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전업은 전부 단타시에 들어가지고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결국 뭐예요? 결과는 지금요 고객예탁금이 붕괴됐어요. 50조 밑으로. 그죠? 49조 뭐 얼마? 그죠? 어쨌든 50조가 붕괴됐어요. 맨날 공모주 도박판 되면 돈이 한번 욱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공모주 돈도 안 된다 싶으니까 점점 몰락해가요. 지금 있는 것은 개인들 신용 17조 그죠? 순식간에 막 몇천억 또 사라져요. 개인들은요, 이 병 못 고치면 주식한 사람한테 저는 100이면 100 똑같이 해요.
신용 미수 쓰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그냥 스스로가 불나방 되는 거라고. 아무리 주식 고순이었잖아요. 잘하네. 경험이 많네 해도요. 신용 미수 쓰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그냥 제껴놔요. 의견, 뭐 청취가 뭐고 대화 자체를 그냥 거부하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죠? 그냥 도박쟁이에요. 도박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뭐 상대를 안 해요. 보는 세상이 틀린데. 그죠? 10년 앞을 내다보고 토론을 하는데 하루살이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내일이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보는 세상이 틀린 거죠. 멀리 내다보면 지금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 야당 그렇고 금투세는 민주당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이번 새 예산안하고 금투세하고 같이 묶어놨거든요. 묶어놨고 정부에서 승인해달라. 당연히 야당은 거대 야당이니까 반대하겠죠. 이거 까, 이거 까, 이거 까. 이 예산 다 삭감해. 당연히 그래 하겠죠. 칼 휘두르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안건, 뭐 저출산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법, 뭐 몇 가지 그런 거는 정액해 줄까 몰라도 나머지들은 참 뭐 까. 대통령이 와서 인사도 안 하는데 국회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쉽게 해준다는 자체가 그죠? 바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당연히 파행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국회 예산, 새 예산안 파행으로 가게 되면 금투세는요.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답 안 나요. 재수 없으면요. 새 예산안 계속 끌고 가 11월, 12월 가다가 금투세는 어부지리로 뭐 어쭈쭈 하다 보니까 내년 돼가지고 자동으로 금투세 시행 이래 될 소지도 있어요. 가능성 충분히 보여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도 답답한데 11월, 12월 막바지 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12월 며칠 안 남아두면 금투세 해피성 매물이 한꺼번에 막 집어던지면 지금도 바닥에 생각하는데 대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일 무서운 거는 신용 반대 매매죠. 신용 반대 매매.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외인들은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똑똑해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예전에는 뭐 영국도 일본도 선물 옵션 시장 멋모르고 개방했다가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이 시장은 무서워요. 파생 상품은요. 거진 특공대 같은 거예요. 특공대. 거래소에서 10억 들고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옵션 시장에서는 1억만 갖고도 10억 이상의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세로 막 교란을 해서 파생 상품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근데 지금은 그걸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관들은 이미 자멸했고, 그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개인이었는데, 개인 집단이었는데. 그런데 개인들도 지금 다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외인들 놀이터가 되어 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죠? 우리는 꿈과 희망, 답이 없냐? 미래가 없냐? 또 이게 고민이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주식 안 하죠. 근데요, 희한해요. 예전에도 이런 수탁이 있었어요. 주시장이 붕괴되고 살아나고 붕괴되고 살아나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계속 반복. 역사는 반복. 주식시장은 더 반복. 참 단순해요. 그죠? 단순. 예전에도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뭐냐?
돈이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참 어찌 보면 단순한 말인데 그거를 세월이 흘러서 그거를 지나간 역사를 보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깨우침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난주 편집 문제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